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승희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요, 조 기자. 네. 물이 들이친다는 거, 갑자기 물이 차오른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2020년 7월 부산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가 맞나 싶을 만큼 빗물로 차오르죠. 이날 갑작스런 침수로 3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유가 바로 집중호우였습니다. 당시 부산에 오늘 예정됐던 시간당 80mm 이상의 이 굉장한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대규모 재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침수 그리고 산사태 이렇게 폭우에 대처하는 요령들 아까 리포트로 봤는데 조 기자에게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주변에 산이 있다면 산사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혹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더니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데 평소보다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 평소에는 똑바로 서 있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하면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산사태 전조 증상으로요. 예. 그리고 산길을 걷다가 땅에 유독 이 걸을 때 왜 물렁물렁한 곳이 있잖아요. 근데 예. 평소보다 많이 움푹 파인다. 그리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는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굉음이 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주변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사고 영상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산사태로 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렇죠. 사실 지하 주차장에 내 차가 있는데 물이 찼다 싶으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내 차를 빼려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멈추셔야 합니다. 앞서 지하차도처럼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 이 비가 많이 이번 만큼 시간당 30에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한 번에 쏟아진다면 서서히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급속히 찰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곧바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 네. 혹시 본부장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침수 대비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수되는 원인은 이제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기가 있는 곳이 저지대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뭐 땅값 때문에 그런 걸 잘 밝히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 여름철 되면 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예. 그러니까 밑에서 하수구로 처리되는 양보다 예. 하늘에서 많은 비가 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꼭 어디가 막혀서가 아니라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특히 대도시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고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하수구나 또는 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리는 양이 시간당 아까 80mm 이 정도 되면 분명히 대도시에서는 우리나라 그걸 한 시간에 빼내는 양을 그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딘가 이미 오늘 낮에 온 비로도 저 정도인데 예. 항상 대도시에서는 특히 염두를 해야 되고요. 농촌 지역에서 지금 물고 본다고 나가거나 이렇게 비 많이 왔는데 그것도 위험한 행동이고요. 저렇게 침수된 지역에는 또 감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전선이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거나 이런 지역이 특히 감전 위험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지역에 뭘 치울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해야 되고요. 그 침수된 지역에 전선 강한 바람이 불면 전선이 끊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가 물러서 통하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들어간다거나 뭐 당연히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 나는 걸 보면 그 순식간에 어떤 잘못해서 예. 또는 그 어떤 대처를 잘 못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기 때문에 예. 하여간 이렇게 여름철 이제 이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또 태풍 계절이 또 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그런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요령들을 예.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장마철, 한철, 뭐 여름, 한철 이렇게만 대비할 게 아니라
사시사철 내내 폭우에 인한 피해를 좀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사건, 사고 상황이 혹시 있었나요, 조 기자? 네, 비가 워낙 한 번 오면 세게 오다 보니까 피해 규모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 9일만 해도 산사태 일어난 곳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피암터널 바로 옆 사면에서 발생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진짜 딱 봐도 그러네요.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토사들이 쓰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나는 차량이 없어서 다행히도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주구장창 내리면서 행정안전부는 아까 이 박헌영 기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8시 30분을 기해서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또 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을 조절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오늘 쌍문동에서는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2,123가구가 정전이 되기도 했고요. 이 광주에서는 아파트 단지 도시가스 배관에 누수가 발생을 하고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도 있었는데요. 공항철도에 단전도 일어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이 되기도 했고요. 예. 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등 5개 시도에서는 일시 대피를 하기도 하고 하천변은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또 차량 피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신고 건수가 4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의 기준이고요. 예. 이렇게 이미 많이 내린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앞으로 많게는 400mm가 넘게 더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예. 이 추가 피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 주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 방금 정선 네. 그 사고 영상 네. 봤는데 우리가 산사태에 대비하는 요령을 아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산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 100년, 50년 지난 이런 산이 산사태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디에서 그 산사태가 자주 나냐면 깎은 데 인간이 예. 도로를 낸다거나 터널을 뚫는다거나 또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해서 인간의 손이 탄 것들이 그 이제 그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지금 한 200에서 600mm 정도 그동안 한 19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땅이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오늘 밤 같은 경우 비가 한 여기에 50mm, 100mm만 더 오게 되면 예. 그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경사면 이런 쪽에. 그래서 뭐 예방은 어찌됐든 그런 깎은 곳은 이제 튼튼히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리 튼튼히 보강 공사를 해도 그게 이제 다져지기 전까지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예방책이라면 하여튼 그런 경사면 도로 낸데 이런 주택단지는 그 방벽을 좀 튼튼히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가 최소 다음 주 이상, 네. 다음 주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실까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정체전선 영향으로 오늘 첫날이거든요. 이런 형태 이제 강수 형태를 보였고요. 지금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를 보면 필리핀 앞쪽에 아직 태풍까지는 아니지만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그 소형 구름 덩어리가 있거든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 수증기를 공급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대만 쪽으로 가느냐, 이쪽 동쪽으로 가느냐 움직임에 따라서 적어도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인 20일까지는 비가 뭐 강해졌다, 약해졌다, 잠깐 해도 나기는 하겠지만 예.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 올해 장마의 마지막 고비인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피해를 대비하고 또 이것이 한철로 끝난다, 장마가 끝나서 모든 대비를 끝내도 된다 이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피해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그리고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